네네.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또 그렇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잘 갖고 계시면 돈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포스코 하게 되면 철강회사. 그게 아니라 벌써 바뀌어 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대표적으로 나가 있고 포스코 밑에. 그리고 또 많은 계열사들이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바꾸는 과정 쪽에서 그 대변되는 게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쪽을 수직 계열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거죠. 근데 그때 보면은 일단 상장된 회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차 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 쪽에서 열일 팔고 더 붙이고 나가는 자원 개발 쪽에 하나의 회사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구동모터 쪽에서도 이번에 성과 내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에서 진심으로 바뀌어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가장 상단에 나와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양극재, 묵재 다 할게. 하지만 뒤에서 좀 백업해줘. 오케이, 우리가 할게. 그래서 아르헨티나 염호 예전부터 들어갔던 가치가 이제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추출해내기 시작하고 그런 라인업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면서 외국인들은 철강 회사가 왜 이렇게 비싸? 갑자기. 그래서 매도했던 거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수직 계열화된 벼다가 오히려 지역 가치를 더 끌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매수한 거고 큰 차이가 있는데 관념의 차이는 있을 뿐 만약에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만약에 이제 철강 회사라고 알고 있던 외국인들이 철강 모멘텀이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기 시작하겠죠. 지금 포스코 홀딩스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저평가인데 그러면 업황이 돌겠네. 그러면 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나오는 벼다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좋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 주준 흐름인데 거기다가 2차 전지 모멘텀까지 약간 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수직 계열화된 쪽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LG 화학이 있습니다. LG 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분이 있다고 해서 저평가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석유화학 쪽의 매출 절반이고 나머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백업하기 위해서 양극재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소재 쪽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보게 되면 아마 LG 화학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똑같이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단에 있는 철강 아니면 또 이쪽에 석유화학 업황들이 조금만 좋아지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날개를 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 쪽에서는 충분히 둘 다 고려할 만한 회사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는 100%다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2차 전지 밸류를 100% 받는 거고 포스코는 매출 85% 철강, 영업이익 85% 철강이에요. 포스코는 그냥 딱 철강의 밸류만 받고 있다. 뭐 양극재 그 업체인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도 갖고 있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의 지분도 갖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니켈 광산 막 인도네시아에서 막 사오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분 가치 정도 수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포스코는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철강이니까 철강의 업황이 나쁘면 포스코 홀딩스는 전혀 그거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가치를 못 받았는데 계속 이제 2030년까지 2차 전지 매출로만 40조 넘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가치를 이제 막 뒤늦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 수산화 리튬의 매출도 아직 안 나오는 건 팩트거든요. 2025년 상반기부터 나오니까 물론 광석 리튬이 이제 상업 생산 들어와가지고 하반기부터 양산하는데 실제 매출 나오는 거는 내년 말이나 2025년 상반기를 예상하니까 매출이 안 찍히니까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덜 받는 거고 철강 업황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도 안 좋았고 재작년에도 안 좋았고 거기다 흰남노까지 겪어가지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 손실을 흰남노 때문에 3천억씩 분기에 찍었는데 그걸 다 극복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극복을 해가지고 드디어 포스코 홀딩스도 분기에 이제 영업이 1조 대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엄청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철강 가격이 엄청 더 빠져있냐?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면 철강은 뭐가 많이 쓰이죠? 건설에 많이 쓰이죠. 또 뭐에 쓰이죠? 차, 조선. 그러니까 전방산업이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고 해서 조선 막 반등 나오죠. 철강이 이제 반등 나올 건데 그러면 철강이 그러면 앞으로 비중이 포스코가 2차 전지 소재 그냥 말로만 하고 비중 안 늘리고 철강 계속 85% 가져가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45에서 60%까지를 2차 전지 소재 단으로 키우겠다고 했거든요. 공격적으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하게 그래도 국내에서 아르헨티나 염호 갖고 있고 광산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자본력도 가장 탄탄하고 LG그룹이랑 뭐 원탑 다룰 정도로 가장 탄탄하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지금 에코프로가 한 80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 상대적인 수익률이 격차가 커서 그렇지. 근데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 봅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랑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의 격차도 급격하게 줄어들 거고 포스코홀딩스가 IR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이제는 공격적으로 포스코 IR TV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막 광고도 하고요. 전문적으로 IR 하시는 분도 증권사에서 스카우트해서 IR 팀도 공격적으로 하고 그 회장님 최정 회장님이 그 약간 뭐 정권이랑 뭐 그런 이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서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버티셔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리튬의 가치는 실제 수산화 리튬도 광산에서 리튬 광산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 염호에서 하는 게 더 부가가치가 더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진율이 에비타 마진율이 웃긴 게 1등 업체 앨범알하고 2등 업체 SQM 앨범알하고 SQM이 우리 요번 분기에 마진 좀 빠졌어. 너무 화나네 이랬는데 그 마진이 57%예요. 영업 마진이. 얘네가 SQM이나 앨범알이 57% 받는데 포스코홀딩스가 57% 영업 마진 못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엄청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영업 마진 한 45% 잡더라고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당장 25년에 수산화 리튬 2조 정도 지금 매출 예상하거든요. 그럼 2조 매출 나오는데 영업이 1조 찍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마 이거 2차전지 수산화 리튬으로만 지금 뭐 30조 정도 매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영업이익 여기서 한 10조에서 12조 찍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그러면 네. 지금 가격에선 못해도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원래 두세 배는 가야 정상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이한 게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좀 다릅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과. 이유가 어제부로 포스코홀딩스가 역대급 공매도가 한번 쏟아졌고요. 이게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에코프로처럼 포스코홀딩스가 공매도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소식이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 이 다 네 종목이 공매도가 집중돼서 그게 다 뚫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항복하는 게 아니냐, 오늘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장대 양목이 나온 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좀 다른 게 올해 PBR 기준으로 이제 한 배가 67만 원 정도였는데 그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오늘 장중 뭐 76만 원 이렇게 갔었나요? 그 정도 갔을 텐데 PBR 한 배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철강주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이제 3일간 IR을 했거든요. 밸류데이를 해서 일부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이제 그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차 전지 소재 종목임을 알렸는데 아직도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포스코는 철강주기 때문에 PBR 한 배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퍼 뭐 3배, 4배 받았던 회사가 10배 받으면 비싸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습관적으로 공매도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진짜 새롭게 시작돼서 지금 2차전지 공매도의 판이 단순하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맞아서 판이 커졌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굉장히 판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사실상 뭐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를 좀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이고 실제로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뭐 적금을 껴서 들어온다거나 다른 ETF 회약해서 뭐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뭐 자동차주라든가 반도체 종목들 그런 종목들 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것들 매도해가지고 2차전 이제 특히 포스코홀딩스 살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곳곳에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매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몰아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빠졌으니까 좀 사고 더 사고 이렇게 좀 대기 매수세가 굉장하다고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를 했던 자금들이 다 큰손 자금들이 되게 많거든요. 강남 부자라든가 굉장히 자금력이 크신 분들 위주로 먼저 들어왔고 그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워낙 급등하니까 이제 포모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를 따라 살려고 하다 보는데
에코프로 그룹들을 사기에는 좀 뭐가 좀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근데 딱 보니까 그래도 포스코홀딩스는 좀 이름을 들어봤고 좀 낯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좀 살만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포스코 HY 그 클레메탈을 통해서 이제 9월 달부터 리사이클링을 통한 이제 리튬 생산이 되거든요. 이제 그 리튬이라든가 그 니켈, 코발트 등이 이제 생산이 되는데 올해 연간 매출은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10월 달에 광산 리튬 공장 그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리튬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염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회사에서 7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 알려진 거는 80에서 90%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 광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한 55%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니까 평균 70% 정도 보통 기대를 하는데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되고 이익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면 내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제일 셀 수 있겠죠. 지금 올해 에코프로의 주가가 포스코홀딩스가 내년에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은 9월부터 리튬 생산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선취매가 지금 세게 들어왔고요. 이거는 이미 다 전략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제 9월부터 생산이 되니까 그 전에 사전에 좀 사야 된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 이너지 세니까 그쪽으로 먼저 몰렸던 것이고 다가오니까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시발점이 이제 7월 12일 이제 밸류데이 했을 때부터 특히 홍콩 IR 이틀간 하고 7월 13, 14 이제 싱가포르 IR 하면서 이제 그 쇼커버링 본격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고가 나오고 PBR 1배 도달하니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철강주가 너무 비싸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공매도가 세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 전쟁이 당분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계속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공매도를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 알기 때문에 뭐 어떤 악재라든가 뉴스라든가 뭐 그 하락이 나오더라도 버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저가 매수가 되고 포스코홀딩스는 국민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이라는 이벤트가 딱 있기 때문에 공매도세력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MSCI 인덱스 펀드 자금이 들어오게 될 때 굉장히 수급적으로 불리한 상태고 그리고 대체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데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대체 물량 구하기가 좀 수월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공격이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제 어저께까지 보면은 외국인 비중이 31%거든요. 이게 이제 52%부터 쭉 줄어들었고요. 31%면은 역대급으로 지금 공매도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사실 2차 전지 소재주임이 그 외국인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하다 보면은 다시 50% 가지 않을까. 네, 다시 50%까지 채워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폭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투자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동참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를 사는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개인들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저기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화요일 방송에 아침에 이제 그 지금은 에코프로의 시간이지만 내년에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게 꽤 긴 기간 장기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제 처음 2차전지 시작하신 분들은 ETF도 괜찮지만은 종목으로 굳이 뽑자면은 포스코홀딩스 좀 늘릴 때 빠질 때 그 좀 분할로 좀 장기간 좀 매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고요. 다른 종목들보다도 일단 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게 이제 배당도 주고 누구나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 그게 아닌가 싶고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거 비해서는 조금 그 밸류 부담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괜찮지만은 일단은 뭐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포스코홀딩스 쪽을 좀 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표가 산정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회사에서 리튬 가격을 2030년도에 30달러로 계산했고요. 거기에 따른 매출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에는 뭐 한 40에서 50달러 정도 키로당 가격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리튬 가격이 지금 한 41달러대일 거예요. 지금 41달러, 2달러. 그러니까 수산한 리튬 가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2025년부터는 리튬 수급이 좀 다르거든요. 수요 공급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미 이제 2022년부터 리튬에 대한 수요 공급이 수요가 넘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공급이 지금 공급 과잉이어가지고 그래서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고 이제 2021년부터는 테슬라가 이제 판매가 많이 되면서 수요가 역전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2025년도에 일정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그 자동차 전기차 보급률이 뭐 2030년도에 뭐 50%?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고 2032년도에 뭐 67%까지 얘기하는데 2025년부터는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완성차 기업들이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대규모로 이제 그 신차들을 대규모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리튬 같은 경우에는 광산 리튬이라든가 염호 리튬을 개발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제 시설도 그만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수요를 똑같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쭉 올라가는데 공급 곡선은 올라가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부터는 수요가 월등히 이제 공급에 앞질러서 리튬 가격이 상당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보통인데 포스코 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IR을 할 때 뭐 양극재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고 리튬 가격도 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는 캐파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예측이라든가 뭐 그런 통계 자료 그 보고서를 활용해 보면은 밸류를 훨씬 높게 잡을 수 있고요. 증권사에서 목표까지 쭉 나왔는데 대부분 보니까 철강 애널들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끼워 맞추기 목표까지 않나 싶고 그나마 좀 그냥 합리적인 방법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밸류 얼마 정도 보고 철강 산업이 영업이 가지고 캐시카 역할을 하니까 철강 산업에 대한 밸류를 보고 리튬이라든가 그런 소재 산업들 전체 리사이클링도 해서 그 사업의 가치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익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그걸 합산으로 하게 되면은 적정 밸류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컨셉으로 접근해 보시고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처음에 이제 머니투데이 이게 3월 28일 첫 방송이거든요. 2년 만에 복귀 첫 방송인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해서 그때 50만 원을 얘기를 했고 5월 16일에는 좀 주가가 좀 빠져 39만 원대 좀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자리가 좀 좋아서 PBR 한 배 기준으로 67만 원 얘기한 거고요. 4월 18일 날은 이제 리튬 가격이 한 60달러 정도, 톤당 6만 달러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영업이익을 대략 50%인가 60%인가 주고 그리고 영업이익 배에서 30배 정도 주면은 향후에 그 캐파 기준으로 하면은 그것까지 밸류를 하게 되고 철강은 영업이 한 5조 정도 나오니까 거기 한 8배 이렇게 그 줘서 합치게 되면 대략 한 224만 원 나오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그날 이제 에코프로 182만 원 얘기했던 날이라서 이제 그게 너무 파장이 커가지고 이거를 세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한 게 그러면은 이제 PBR 한 배 정도가 2023년 기준으로 PBR 한 배가 이제 67만 원인데 67만 원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서 파는 게 아니라 그때 리튬 사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때 30만 원대니 39만 원이니까 그 67만 원 가면 대략 뭐 9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100% 수익 정도 될 건데 그게 가장 그 누구한테도 말하기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67만 원 말씀드렸고요. 이제 67만 원에서 안 팔았어요. 저도 그냥 가지고 있고 오늘 이제 그 좀 눌리면 좀 사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고객들한테는 좀 사셔라 이렇게 의견 드렸던 것이고 그냥 아직까지 뭐 매도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수요 공급의 그 보면은 이제 신차가 대거 나오기 때문에 수요는 급증하는데 이제 공급은 그만큼 따라질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근데 광산 개발과 그리고 정제 시설에 대한 시설을 늘리기가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리튬 가격은 장기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튬 광산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리튬 컨버전 사업을 하거든요. 값싼 탄산 리튬을 가져다가 이제 뭐 수산화 리튬으로 고품질의 수산 리튬으로 이제 그 컨버전을 하는 사업을 한 게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35% 나왔고 작년 4분기 때 42% 나왔고 올해 1분기 때 29% 나왔는데 올해 2분기 때 얼마 나올지는 8월 2일 날 이제 IR 할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 뭐 30%대 영업이익 나오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 광산을 갖게 되면 영업이익이 좀 다릅니다. 아까 좀 설명드렸듯이 뭐 광산 같은 경우에는 한 55%, 염호 같은 경우에는 뭐 7, 80% 나오니까 뭐 90%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월등히 높죠. 이게 그 근거가 그 이제 호주 필바라 그 미네랄 같은 경우가 에비타 마진이 뭐 80% 막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비트 같은 경우가 뭐 40%대 후반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글로벌 리튬 기업들이 작년에 평균 에비타 마진이 한 50%대 나왔고요. 올해도 그 이상 나올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사를 가지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돈 찍는 면허라고 말할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그 투자 가치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포스코피체는 양극재랑 전고체만 하지만은 포스코홀딩스는 그를 영위하면서 리튬 사업과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사업도 동사가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캐파도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하는 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되고 요게 이제 뭐 다른 이제 광물 그 사업도 뭐 니켈도 하고 뭐 흑연이라든가 등등 두루두루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가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밸류 그 가치가 있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게 리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리튬을 보고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에 대한 장기 우상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 좀처럼 보기 힘든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다만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는 이제 더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많은 품질의 염호를 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산 쪽으로 늘리게 되면은 향후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50%대로 이제 한 50에서 60% 사이로 장기적으로는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광산 리튬과 염호 리튬을 둘 다 완공이 돼서 가동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70%대가 기대가 되니까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실화 됐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그쪽으로 달라붙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 그게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부터는 내년도에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어서 지분율이 거의 30% 초반까지 31%까지 줄었는데 나중에 분명 50% 채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위치에 있지 않겠죠. 포스코 그룹은 아주 이제 철강사로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철강사 대비해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고, 밸류에이션 부분도 사실 뭐 지금 다른 철강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다 보니까 국내 입장에서는 포스코가 이제 왜 올라왔냐 당연히 모두가 알고 계시죠.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우리가 이제 광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리튬 관련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올라간 것은 리튬 내재화 부분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을 보는데 왜 이제 이 그룹들이 대장주가 될 수 있었냐는 것은 결국은 광물의 내재화 부분에 있고요. 포스코 그룹은 지금 광물 내재, 특히 이제 리튬은 내재화가 100%가 가능한 수직 계열화가 다 내재화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쪽에서도 결국 리튬 내재화가 100%가 조만간 된다는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리튬 내재화가 2027년 기준으로 아마 에코프로 BM이나 뭐 다른 가지 봤을 때 내재화가 26%까지 내재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회사 뭐 LNF라든지 이런 쪽은 내재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다른 뭐 종합 상사까지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내에서 있는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런 광물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이 포스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100%까지 내재화가 가능한 이야기가 수직 계열화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완전히 혁신적인 변화가 됐다는 거고, 에코프로 그룹도 내재화가 26%까지는 한 2027년, 8년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가 많이 올라갔고, 맥쿼리 증권사가 최초로 국내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목표 주가 50만 원이 가장 높은 주가였을 텐데 맥쿼리 증권사가 갑자기 60만 원으로 처음으로 최초로 올리면서 그때 도화선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했고, 그 뒤에 60만 원이 넘어서니까 맥쿼리 창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팔았죠. 그 뒤에 국내 증권사들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실적 추정을 상당히 좀 높게 하면서 70만 원대 막 위로 이렇게 포스코 관련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대폭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재밌는 게 뭐 70만 원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지만 이익 추정치를 2028년 또는 2030년 이익 추정치를 당겨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조금 그건 너무 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과거에 우리가 철강 산업만 보는 회사는 아니었다라고 충분히 이제는 평가받기 시작했다 보는 것이고 그 변화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철강 산업도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산업이다.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 부동산 쪽에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출하량이 좀 줄고 있어요. 정부가 출하를 좀 더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좀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베이스가 조금 바닥을 찍었다는 부분, 그리고 유통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됐다. 그리고 가격이 좀 올라온다는 거고, 여기에서 포스코 그룹이 어떤 리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광물에 대한 2차전지 소재 내재화에 대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지수사는 이제 할인율을 받습니다. 할인율을 받는데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포스코 홀딩스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뭐가 또 올라갔죠? LS 그룹이 올라갔죠. 이게 LS 그룹이 뭐 최근에 핫한 전력기기, 변압기, 뭐 전선 이런 계열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LS 그룹이 또 2차전지 소재를 또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2의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냐. 그래서 주 LS도 많이 올라갔고, LX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관련된 여러 계열사들도 주가들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이제는 단순한 그냥 뭐 지수사, 그러니까 뭐 주 SK, 이게 이제 뭐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서 이걸로는 좀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핫했던 뭐 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압기, 전선기,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쫙 계열사로 갖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종합 상사를 갖고 있다든지, 종합 상사들 대부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미생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드라마를 잘 생각하면 종합 상사가 고만고만하죠. 영업이익률도 뭐 1%,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볼륨은 큰데 영업이익률 거의 안 나오는 이런 사유였지만, 최근에 종합 상사들이 포스코 계열의 상사들도 2%, 3%로 이 과거의 영업이익률을 이제 밴드를 돌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죠? 이러한 2차전지 소재라든지 소재 산업에 대한 부분이 상사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에서 역사적인 어떤 영업이익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열사들에서 이제 분석이 되고, 이런 것들이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LS 그룹과 같은 쪽에서 이제 한 가지 업사이드 프리미엄을 좀 받게 되는, 아마 좀 다른 지수사와의 좀 다른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